이제 국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 법사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답변서와 또 출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특히 서면 답변서가 여당 의원들에게만 공유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비공개 처리가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 또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장면 아까 전에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오기 전부터 법사위원장이 이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는 것이 전 관례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상 청문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예 모두 발언조차 하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점차 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참석을 결정을 했고요. 작심이라도 한 듯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냈죠.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지금은 안 그렇고 과거에는 국회가 사법 삼권 분립을 존중하면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이 정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어겨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사실 뼈 있는 발언들을 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도 삼권 분립을 배우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무개념 청문회에 대해서 이 무개념 국감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여러 회자가 됐었고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참 부끄러움도 모르는지 퇴정을 못하게 가로막는 그림들이 있었고 의사진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의 2시간여 가까이 전 이건 불법적인 감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법적으로 감금시켜놓고 개별 재판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에 대한 사안은 저희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은 법관의 독립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 조직법 65조에 따르면은 심판이 합의, 즉 재판에 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감법의 국회법에 따라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별 그런 사법 그런 결과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과 법률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이 국감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 고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가 직권을 남용해서 대법원장을 국회에 감금을 하고 위헌 위법적인 그런 추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내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그 정도로 지금 중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다 그래서 그 출석해서 모두 발언을 한다 그래서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봤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까? 근데 정말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진행할 거란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항상 이 민주당의 이 의사진행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를 초월하는구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그 나경원 그 간사 문제 때도 그렇고 정말. 그런데 꼬집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은 저 그 문서를 공개 안 한 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문서에 아마 굉장히 명문이 써 있을 거예요. 저 문서가 공개되면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모든 논리가 무너지겠죠.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거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끝나고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 각 정부기관에서 피감기관에서 갖고 온 모든 자료를 다 한꺼번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문서는 언젠가 공개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그 법률자문위원회에서는 발빠르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문서를 좀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국회법 제121조에 보면 거기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들한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조항에 뭐냐면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국무총리나 장관들은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장은 답변을 할
그 답변을 하여야 된다 이 조항이 없습니다. 의무 조항이 없고 그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것의 입법 취지가 뭐냐? 입법 취지가 각 독립된 기관의 독립성을 중시하면서 삼권 분립을 지키기 위한 그 입법 취지인 것인데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법 자체를 뜯어 고칠 수도 있죠. 근데 이 법 자체를 뜯어 고치면 이거는 위헌이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판단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민주당에서 좀 국회법을 살펴가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이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국회 출석해서 공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야말로 고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법관들에게 위법을 저지르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의 내각이 전과가 도합 22범이라고 하거든요. 대통령 전과 4범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과자들 그리고 현재 재판을 진행해야 될 피고인 출신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불러다가 추궁을 하는 이런 지금 막장극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지금 정말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라가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실패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똑똑히 목도를 해야 되고 이런 무도한 세력에게 다시는 정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피 터지는 뼈저리는 전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맨날 하는 얘기가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법원을 판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법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제 주변에 검사와 판사를 신뢰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혹은 범죄자가 될 예정이던가 이전에 전과가 있던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우리 대다수의 99%의 국민들은 검사를 만날 일도 없고 판사를 만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만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왜 이렇게 형량을 많이 줘? 왜 나한테만 수사를 세게 해? 라고 해서 검사와 판사들이 싫어하는 것인데 국민들 자꾸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법관을 부를 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2심 재판부는 왜 안 부릅니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부의 논리가 그러니까 그 사진을 확대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조작된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 공공연한 자리에서 조작된 사진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를 했잖아요. 대체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재판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조치가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대법관이 대법원장 개인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9대3으로 결론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법관들 대다수도 파기환송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이런 권위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거고요. 오늘 신동욱 저희 수석 최고가 정말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대체 왜 파기환송을 해서 이런 꼴을 겪습니까? 파기 자판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이건 정말 국격의 추락이라고 보거든요. 전과 20범이 넘는 정권이 대법원장을 추궁을 한다. 이게 대체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전과자 정부가 지금 이런 막장극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참 형언하기 힘든 그런 분노의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런 무도한 정권에 저희가 단호하게 맞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러다 보니 국민들도 이 국회 법사위의 이런 운영 정말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답변서 A4 용지 88쪽 분량을 제출했죠. 근데 이것을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볼 수 없도록 비공개를 해놨던 겁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공유한 의원들에게 근데 이제 함구량까지 내렸다고 해요. 답변서가 외부로 유출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까지의 노력 이거 뭘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감추고 싶었던 그런 노력이겠죠. 추미애 위원장의 논리가 이거 아니에요. 자료 요구를 한 위원들한테만 주겠다. 아니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냥 대법원에다가 자료 요구서 한 장 보내면 됩니다. 오늘 팩스로 한 장 보내면 돼요. 한 며칠 전에 보내도록 법이 되어 있긴 한데 누구나 다 받아볼 수 있는 자료를 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여든 쪽의 답변서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얼마나 명문과 명필이 쓰여져 있을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흘러가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얼마나 큰 비중을 담고 있을까 좀 궁금하고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와,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들이 쌓아온 게 공든탑이었다, 물거품탑이었다, 거품이었다, 이것을 자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공작을 자백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짜 녹취록까지 틀어가면서 조이대 몰아내 보겠다고 이 난리를 쳤는데 이게 공개되면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박준태 위원을 비롯해서 법사위원들이 있잖아요. 야당의 법사위원들이 있는데 야당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직권 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비공개로 개별적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개별적으로 받은 것을 그럼 개별적으로 함구하고 보존을 하면 되는 건데 여당 의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 이건 야당의 의정 활동을 방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왜 야당의 선출직들은 존중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 국회 자체를 사유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석이 많다라고 해서 100여 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런 정통성, 국민들이 어쨌거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100여 석의 의석을 부여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권한들을 무시를 합니까?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 아마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의 생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생리는. 요즘에는 뭐 오선이신데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래서 금방금방 옵니다. 그럼 어떻게 오냐?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열람을 했는지 제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공을 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88페이지 뭐 오늘 다 읽겠어요? 본인들이 못 읽어요. 그럼 보좌진들한테 줍니다. 줘가지고 여기서 질의서 뽑아내봐, 무슨 뭐가 문제야 뽑아내봐, 챗 GPT 돌려봐 라고 하면 그걸 갖고 보좌진들이 돌리면서 기자들도 있고 또 그 같은 고향 사람의 무슨 다른 국회의원실 보좌진들도 있고 다 돕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아직까지 저한테는 안 왔는데 제가 장담컨대 그 내일 오전 중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그쵸.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빠르면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한번 꼭 짚어야 될 것이 지금 민주당의 이 여론 호도, 사법 불신 조장이 도를 넘었습니다.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보면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말 호도가 심각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지규현 판사가 일수계산 그 문제만을 가지고 구속 취소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부수적인 문제였고, 핵심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그런 증거만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을 때 공소 유지가 안 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구속 취소 논리였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부만 발췌해서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해서도 이것이 선거 개입이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633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이 법률심이잖아요. 더군다나 2심도 3개월 안에 하는 게 원칙인데 대법원 3심을 45일 만에 끝낸 게 대체 뭐가 무리했고 뭐가 이례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판결했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개입한 게 아니라 법관으로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한 거죠. 민주당의 후보에 대해서 제지를 한 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한 겁니다. 법관이 자기 직분을 다한 게 대체 무슨 문제가 되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피고인을 후보로 낸 민주당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고, 아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 체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발부가 처음에는 잘 됐다라고 했다가 같은 남부지법에서 다른 판사가 그 적부심을 인용을 해가지고 풀어줬더니 사법개혁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재판을 취사 선택하면서 사법부 불신을 조장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정말 뻔뻔한 얼굴로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한다, 사법부가 대답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민주당의 무서움이에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여론을 호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이런 논리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스피커들이 정말 시간 나고 틈 날 때마다 이렇게 팩트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추미애라고 위원장이라고 호칭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정말 기분 나쁜 게 법사위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하나도 안 저도 붙이더라고요. 안 붙이려고요. 그래서 그냥 윤석열 하더라고. 근데 저희가 또 공영방송이니까 제가 뭐 추미애 뭐 위원장 추미애 그 호칭 왔다 갔다 거리는데, 어쨌든 추미애 위원장이 판단을 정말 잘못한 게, 자, 이 88페이지를 만약 오늘 공개했잖아요. 그럼 오늘 단발성으로 끝납니다. 적어도 내일 오전까지 가서 끝나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오늘 밤에 다른 사람이 입수를 해요. 뭐 언론에서 이걸 한 번에 공개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한 10페이지씩 나눠가지고 조금씩 공개를 하던가, 뒤에 공개했다가 앞에 공개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며칠 더 가요. 며칠 더 가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서 쓱 흘리겠죠. 쓱 흘려가지고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 한 명 시켜가지고 SNS에 그냥 야, 다 공개해라. 큰일 나겠다. 이거 지금 정무적으로 판단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법사위가 30일까지고 한 11차례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88페이지만 가지고도 11차례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참고인이나 증인이 나와도 아, 이거 조희대 답변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미애는 차라리
차라리 88페이지를 지금 공개를 하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추 위원장에 대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발언도 있는데요. 추 위원은 만약 언론에 이게 공개가 되면 대법원장은 인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대한 이러한 태도 좀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인사조차 하지 않겠다. 자기가 네. 본인이? 인사조차 하지 네, 않겠다. 본인이 인사조차 네. 하지 안녕하세요를 안 하겠다. 대법원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뭐 국민의힘이랑도 사과하는 뭐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악수는 네. 뭐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같은 선출직이더라도 국민의힘 선출직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선출직 권력만 이런 식으로 무소불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오만과 독선이거든요. 한번 권력을 쥐어져 보니까 선출직 권력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몇 년조차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목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단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의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당으로서 책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고 국민들께 정말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민주당의 적반하장식의 정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잘해야 돼요. 저는 사실 이런 국면들을 보면서 이런 무도한 세력에게 정권 뺏기고 이런 의석수 100여 석밖에 못 얻은 국민의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막장 정당 하나 못 이기나요? 전 여기에 대한 자성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런 민주당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직시를 하고 어쨌거나 국민의힘이 밉더라도 수권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설득을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추 위원장은 그동안에도 이제 편파적인 법사위 운영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제 아예 민주당이 이렇게 법사위를 사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사실 법사위는 예전에 한 17대, 16회, 18대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을 많이 보내는 자리였는데 체계자구 심사만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가기 싫어하는 자리고 눈에도 별로 안 띄었는데 요즘은 법사위가 굉장히 좀 인기 있는 눈에 띄는 자리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행태를 봤을 때 차라리 이춘석 위원장이 그렇게 주식 가지고 차명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가만 냅둘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미애 위원장을 넘어서는 법사위원장은 없을 것이다. 그 전에 박영선 위원장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떠한 법사위원장도 법사위야말로 법을 지키는 되게 점잖은 위원회였어요. 법사위, 외통위, 정무위 굉장히 점잖은 위원회였는데 그 과방위나 환노위가 좀 싸우는 위원회였지 법사위를 이렇게 망가뜨려가지고 이 풍토가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 내내 이러한 망가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미애는 해보니까 재밌네. 내 말대로 하면 다 들어주네. 오늘도 회의하면서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경위들 날 지켜라. 경위들은 위원장석을 확보해라. 경위들은 둘러싸서 나를 지켜라. 이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지금 재미 들린 것 같은데 나중에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회의록에는 다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파적으로 법사위가 계속 운영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백한 의정활동 방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석수가 많더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이런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걸 여당만 볼 수 있도록 막은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나경원 의원은 아직도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내정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주말에 그 회의록을 봤는데 와. 아직 간사 내정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지금 의원들의 자료 접근권만 막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반장 선거도 지금 못 열게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차기 총선까지 펼쳐지는 우리 국정상의 모든 문제 상황들은 100% 정부 여당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실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책임이라도 분산시키고 좀 리스크 해지라도 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일부 권한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공범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 거다라고 해서 알리바이를 남기는 건데 그마저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국정감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탓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료도 안 주고 무슨 국정감사를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이판사판인 상황인 거고 국민의힘을 아예 정당으로 지금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품격 따질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런 식으로 법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같은 이런 구도가 저희 쪽으로 반전이 됐을 때는 전 똑같이 돌려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노와 이 당성이 있어야지만 이런 무도한 세력을 꺾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좀 그 법사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국정감사잖아요. 이 국정감사의 질의를 위해서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올해 한 3월부터 씨앗을 심고 또 물을 뿌리고 뭐 자료 조사를 하고 이러한 보좌진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이게 그 법사위가 각급 법원들이나 검찰들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법원 도서관, 뭐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러한 법제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을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를 올해 제대로 안 하면 이것도 1년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운영을 막무가내로 하냐. 지금 보좌관분들 중에서는 안타까운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나 되게 국민의 월급을 받는 그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내가 이 기관의 이 문제점 내가 파냈는데 정책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다 봤는데 뭐 군사법원은 이게 문제인 건데 파냈는데 결국 이 꽃을 못 피우게 되는 겁니다. 왜냐? 추미애 위원장이 아예 그 꽃을 피우는 것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세금이 녹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요, 민주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이 성실히 서면 답변을 하면 15일에 국감과 현장 검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 위원장이 이렇게 답변서를 아예 비공개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법원이 마치 비협조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런 그 사실 조치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으로도 거의 88페이지가 되는 그런 답변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법사위원회 자체를 불출석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출석을 해서 모두 발언까지 했거든요. 대법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국회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예우를 다한 건데 지금 입법부는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예우나 격식도 갖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총체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제대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은 국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성실한 서면 답변 내용을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적 자체가 답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불러서 망신을 주는 데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확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청문회가 됐건 국감이 됐건 뭐가 됐건 좋으니 추미애가 대법원장을 국회에 들어앉히는 이런 장면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불법 감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고발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기정치 행위가 결과적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막장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미애 의원의 이런 행위가 또 대법원도 속이고 야당도 속이고 결국은 이게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이것도 네. 좀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록을 분석을 하다 보면 추미애 위원장의 각종 지시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혹은 국회법의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서는 법률적 조치가 있을지 충분히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현장 검증이 15일 수요일날 아침 10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정무는 그런 거예요. 정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 찌를 거야? 나도 찌를 거야. 그럼 서로 안 찌르자. 이게 이제 정무인 건데 상권 분립에서 국회가 대법원을 현장 검증을 한다고 하면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도 현장 검증 가야죠. 용산 대통령실의 운영위가 현장 검증을 가서 정말 김현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의석수가 적지만 좀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막강히 좀 주장을 하셔야 되고요. 고소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라 뭐 민주당이 주장해오는 것에 대해서 되받아치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국감에서 여야는 대법원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90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욕보이기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혁진 의원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꺼내 보이면서 조 대법원장을 욕보이기도 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이런 국감. 국민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말 논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천박한 그런 장면을 본 거거든요. 민주당이 저희 국민의힘이 피켓 들고 그 어떤 청문회 등에 임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청문회와 전혀 관련 없는 지금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의사 진행 자체를 중단을 시키거나 퇴정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국정감사에 저런 사진이 왜 나와야 하죠? 애초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라고 하지만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고 부적절한 청문회였다라고 국정감사였다라고 하는 게 많은 의원들이 했던 그런 문제제기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이런 참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피켓을 들고 와서 대법원장을 모욕을 줬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경박천박이라는 말로도 사실 형언하기가 힘든 저는 그런 부적절한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악플다는 그런 악플러가 지금 국회에 와가지고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최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질 떨어지는 사람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당의 TO로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강훈식 등의 이런 사람들이 의원직을 내려놨거든요. 비례대표도 한 2명 내려놨습니다. 강유정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직을 승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소득당 TO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았을 때 그 의석이 승계가 되면 기본소득당으로 복당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용해인이랑. 그런데 용해인 측의 그 약속을 깨고 난 민주당에 남겠다라고 해서 용해인 측에서 민주당에 항의를 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출당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질 떨어지는 사람이 온갖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꼼수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우리 제도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소속으로 법사위에서 이런 난동을 부리면서 저런 식의 장면을 국민들께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정말 우리 제도권 정치 국회 이 수기민주주의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치의 어떤 막장극이 펼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정말 이 민주당이 만든 계약들의 후과가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저럴 수 있어요. 아마추어기 때문에. 국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국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법사위도 많이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최혁진 의원실 보좌진들이 말리셨어야죠. 그러니까 애가 잘못하면 애는 잘못해도 되는데 어른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것처럼 그렇죠. 보좌진들이 저 사진을 말렸어야죠.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인터넷에 만약에 누가 저걸 보고 최혁진 이토 히로부미랑 최혁진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최혁진 비판을 하면서 뭐 용해인하고 합성해서 비판하면서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사위에서는 법사위의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죠. 저 합성한 네티즌의 사진을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최혁진 의원은 유명해지고 싶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지금 무소속 비례대표고 뭐 할 것도 없고 뭐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보좌진들은 국회에서 몇 년씩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텐데 최혁진 의원실 보좌진들 좀 각성하길 바랍니다.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의원이 법사위에서 저런 사진을 들고 질의하는 거는 굉장히 창피한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재명 쪽이야말로 저런 식으로 사실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피켓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인터넷 조금만 뒤져봐도 엄청 많습니다. 당장 이번 이재명 피자만 해도 이재명 피의자다, 이재명 재판 기피자다, 얼마나 많은 조롱들이 있었습니까? 저런 피켓 만들어 오라고 하잖아요. 1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 기피자.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좀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희 당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가 조희대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사법 시스템을 모독을 하고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저런 촌극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감을 시작하면서 김현지 실장 관련 제보센터와 특검 강압수사 관련 국민제보센터를 오픈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어요. 네, 일단은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국민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로써 대법원장 위에 김현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공식화가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관례적으로 전혀 국회 출석 의무가 없는 대법원장은 1시간 반 동안 추궁을 당했는데 부속실장은 지금 따뜻한 용산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대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무소불위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운영위까지 한 달여 기간이 남았거든요. 11월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에 운영위가 펼쳐지게 되고 그날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에서 출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를 했고요. 심지어는 봉욱 민정수석도 안 나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대체 누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을 감추면 감출수록 더 많은 의구심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김건희 여사에 비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지가 나와야 되면은 김건희 여사도 인사 개입을 했다라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자가당착의 논리인 거죠. 왜 그러냐면 김건희 여사를 본인들이 그렇게 악마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V0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럼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V0란 평가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와 지금 김현지가 동급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작년 9월 25일 날, 그러니까 작년 국감이 있을 때 민주당이 심지어는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의 국감장 출석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미 본인들이 영부인도 성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를 했거든요. 그럼 김현지도 안 나와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궁색한 방어 논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와야 할 이유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